오늘도 해바라기 사연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어머니의 뒷담화에 시아버지의 바람기까지 며느리의 손이 끊임없이 가는 시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니만 둘 그리고 동생이 5인 말 그대로 딸부잣집에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언니와 동생들 때문에 늘 양보를 해야 했고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부모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형편도 좋지도 않으면서 저희들 생각은 전혀 안 하셨는지 계속 동생들을 낳으셨어요. 딱히 아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딸을 8명이나 낳을 정도이면 누가 봐도 아들을 원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부모님은 전혀 아니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그렇게 8명의 자식을 낳고도 9째를 바라셨습니다. 엄마가 몸에 이상이 오면서 더 이상 동생은 없었지만 만약에 엄마의 건강에 허락이 되었다면 동생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엄마는 나중에서야 그런 말을 하시더군요. 아빠를 위해서 솔직히 아들 하나 낳아주고 싶었다고. 엄마는 당신이 아들을 꼭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친구 같은 아들을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아쉬워하셨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알겠고 아버지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또한 알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모님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했어요. 저희 자매들은 안타깝게도 서로 미워하고 눈치 보면서 자기 몫은 스스로 챙겨야 했어요. 싸움은 언제나 너무나 쌀벌할 정도였습니다. 자매끼리 자란 사람들이거나 형제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부모님들은 저희 싸우는 거 보시면서도 하시는 말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형제들을 만들어줘서 뿌듯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억보다 서럽고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언니들한테 밀리고 동생들한테 밀려서 제대로 된 것을 받아본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삶이 싫었고 동생들이 많은 것도 지긋지긋했어요. 지금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동생들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룬 언니 동생도 있지만 서로 잘 보고 지내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이 원했던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친정의 환경이 싫어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는데 그때 신랑을 만났습니다. 신랑은 저와 3개월 연애를 했을 때 청혼을 했는데 그때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그때는 친정의 가난한 대식구들보단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단란한 신랑집 환경이 마음에 들고 젊은 시부모님 또한 마음에 들어서 청혼을 받아들이고 만난 지 6개월 되던 해에 어린 나이인 2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도 1살 많은 오빠였는데 성실하고 생활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댁 쪽에 돈이 많아서 시부모님이 도움을 주셔서 힘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결혼 반대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하더니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결혼해서 살아보니 친정과 시댁이 아주 기본적인 비교가 되는 일상은 저희 친정은 밥 한 번 먹고 나면 식당 단체 손님 받은 것처럼 싱크대에 그릇을 다 담가둘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밥을 먹고 치우려고 하는데 설거지라고 할 수도 없는 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설거지가 많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는 껌이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것이 마치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살림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셨죠. 어린 나이에 칭찬을 받으니까 그땐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사실 살림하는 거나 부모님께 하는 거 힘들지 않아서 제가 희생하게 되어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친정 살림에 비하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는데 어머님의 행동 때문에 이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어머님은 저를 부려먹기 위해 쇼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네요. 바보같이. 어머님이 제가 시댁에 온 줄도 모르고 친구랑 저의 헌담을 짓거리고 있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가족을 위해 혼자 희생하는 것쯤은 그딴 거 손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바보 짓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신랑이랑 온 줄도 모르고 친구에게 통화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정미야, 우리 며느리는 살림하는 거 타고났다. 그때까지는 저를 칭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저희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얘는 조금만 칭찬하면 뭐든지 다 해준다. 못 사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우리가 하는 일은 일로 생각하지도 않아. 야, 설거지가 한가득인데 금방 뚝딱 해주어 버리더라. 우리 며느리는 말만 잘 구슬려서 부려먹으면 돼. 그래서 요즘 나 너무 편해.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아들 죽일 놈 하면서 패줬는데 내가 50에 이렇게 호강을 하면서 살 줄은 몰랐다 야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군요. 만약에 그 말을 혼자서 들었으면 제가 억울해서 죽을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보면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도 하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다 듣고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제가 있음을 헛기침으로 알렸습니다. 신랑은 상황을 파악하고 안절부절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면서 얼굴색도 벌겋게 달아올랐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디까지 들었냐고 묻고 싶은 표정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답답해할까봐 바로 묻는 걸 기다리지 않고 장봐온 것들을 시댁 거실에 던져버리면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같이 밥 먹을 일 없을 것 같네요. 이것들을 알아서 해먹던지 버리든지 하세요. 제가 그동안 참 어리석었어요. 그렇죠? 저는 새로 만난 가족한테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아낌없이 드리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런 거였네요. 저는 이제부터 어떠한 노력도 함께할 시간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는 신랑만 보고 살 거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부모를 택한다면 이혼도 생각하겠습니다. 했더니 시어머니 노발대발하면서 대려 적반하장으로 욕을 하면서 배움이 어쩌고 저쩌고 없이 자라서 하는 짓이 거지 같다 하더군요. 저 정말 거지 같은 게 뭔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거지 같다는 말이 저를 자극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셨죠? 제가 거지 같다고 했나요? 그럼 거지가 화나면 어떤지 보실래요? 했더니 시어머니도 저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더군요. 저보다 힘도 없고 키도 작아서 그런지 허우적대기만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날 긴 머리를 틀어 올린 똥머리를 해서 시어머니 어떠한 수도 쓰지 못하고 저한테 당했지요. 신랑은 이미 제 성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말리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는지 전화를 무시하고 끊어버리더군요. 시어머니는 고함을 치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는다고 소리소리 질러서 시어머니를 거실 바닥에 밀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신랑한테도 말했어요. 너 지금 나 따라 나서지 않으면 너랑도 끝인 줄 알겠어. 했더니 이놈 저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놈이라 울고불고 분해서 난리가 난 자기 엄마를 두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갈게. 시어머니 저를 따라 나서는 아들한테 미친놈, 그래 네 여자가 그렇게 좋으면 가라, 가. 자식 다 필요 없어. 당신 몸을 치면서 울더군요. 신랑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뭐라고 말 못하는 게 그동안 제가 헌신하면서 정말 많이 부모님을 생각하고 아끼면서 저희 부모님보다 더 잘해드렸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라 제가 자기 엄마 멱살 잡는 것을 말리긴 했지만 자기 엄마한테 상처받은 저를 뭐라고 하진 못하더라고요. 저는 뒤따라 나선 신랑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 전화 오셔서 시어머니 멱살 잡은 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또 났지만 시아버지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이 터져서 제가 한 일에 관해서는 끝까지 따질 새도 없었습니다. 가족들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세상에 바람을 무려 1년을 넘게 피워오고 있었다고 하네요. 1년을 속은 시어머니가 둔한 건지 제대로 속인 시아버지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바람을 알게 된 것은 아버님의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면서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말 듣는데 참 말도 안 나오고 시아버지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던 아버님의 바람에 대해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 몇 년 전에도 시아버지 어린 여자를 임신시켜서 큰일 한번 치른 적이 있었다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자가 걸려서 두 분 다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바람핀 것 때문에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아무도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 생각하면 험담 좋아하는 시어머니 이참에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두고 지켜보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싶었지만 이러다 시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나중엔 신랑까지 곤란해질 것 같아서 악바리인 제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꽃뱀이었던 이 여자, 아버님을 끊임없이 제대로 사기를 치면서 그동안 우려먹었더군요. 사기를 작정하고 덤빈 것 같은데 멍청한 건지 아니면 어머님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와 미모에 반하셨는지 어떻게 뻔히 보이는 사기를 당하시고 계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도 아버님 그 여자한테 콩꼽을 씌었는지 보이는 것이 없었나 봐요. 꽃뱀한테 아버님이 제대로 올감해져서 그동안 당한 것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이 여자도 아버님이 제대로 걸린 것 같았는지 이번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고를 어마어마하게 치라고 작정을 했더군요. 한 방 먹이고 끝내려고 했던 모양인데 2년 저한테 재수없게 걸린 거죠. 저는 있는 수 없는 수 다 동원하고 지인들 불러 모아 이 꽃뱀을 제대로 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임신도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지 여자 정리해주고 재산까지 지켜줘서 멱살 잡은 거 다 묻어버린다고 하시더군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부엌엔 저를 얼씬도 못하게 하고 저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줄 것처럼 하셨어요.
제가 그런 걸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나마 남은 아버님 재산 다 지켜드리고 그 여자까지 떼어놔줬으니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해주는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바람을 피우시대요.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어머님한테 이참에 이혼을 해버리라고 했습니다. 바람기는 평생 못 고치니까 어머님도 같이 바람을 못 필 것 같으면 그냥 이혼하고 연애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시라고 이혼을 권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이혼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날 잡고 시댁에 가서 두 분께 아버님, 이참에 그냥 이혼을 하세요. 어머님보다 다른 여자가 더 좋으시잖아요. 질질 끌지 말고 그냥 이참에 깔끔하게 이혼하세요. 왜 정이라는 핑계를 대시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너희 시엄마,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모르죠.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님이 저를 흉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동안 부모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지켜만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며느리가 아니고 같은 여자로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부모님들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두 분이 이혼을 하시든 같이 사시든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바람 피우는 시아버지 보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요. 제 흉만 보시는 어머님과도 평생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일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나중에 다 정리되시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세요. 두 분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나서서 헤어지는 게 답이라고 말하고 저는 신랑 손을 잡아 끌고 나와버렸습니다. 대식구인 친정식구 피해서 일찍 결혼했더니 시댁엔 다 큰 어른들이 문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이후로 두 분이 알아서 하시라 하고 연락도 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이 연락이 왔는데 합의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이혼하고 저한테 전화한 것은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고민하다 저한테 전화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흉을 보더니 힘들 땐 저를 찾네요. 미운정이 뭐라고 시어머니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획을 화끈하게 세워드리고 왔네요. 지금은 어머님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서 자그마한 가게 하고 있고 아버님은 젊은 여자한테 미쳤는지 연락 두절됐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혼자서 못 살 것 같다고 하시더니 이젠 씩씩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시고 고민되는 일 있으면 자꾸 전화를 하시네요. 아버님과 헤어지고 나서는 자꾸 저한테 의지하세요. 옛날 일 생각하면 도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제가 편하려고 그냥 예전 일은 묻어두고 시어머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옛날 같은 일 있음 그땐 얄짤없이 다 자를 겁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저희들 삶에서 끝인 것 같아서 인연 끊고 살려고 합니다. 재산 다 탕진하면 정신 차리실런지 답답하네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문자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셔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시고 계시는데 행여나 나중에 힘없고 돈 필요할 때 저희 찾지 말아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나 딴짓하고 계시다가 문자 못 보실까봐 10번 연달아 보내드렸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알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셔서 그걸 저장해뒀네요. 시어머니랑 신랑한테도 아버님한테 보낸 문자와 거기에 답변까지 온 것을 전송해줬어요. 나중에 정말 연락 와도 모른 채 하려고요. 솔직히 마음은 끝까지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머님도 이젠 아버님이 귀찮다고 하시더군요. 요즘은 친구처럼 지내는 분도 만나시더니 연락도 뜸하네요. 이젠 제발 두 분이 신경 안 쓰게 사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